네,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생중계 관계로 뉴스앤이슈 오늘 조금 늦게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여야의 날카로운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오전 주요 상황들 두 분의 패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모두 오늘 선수 교체까지 하면서 굉장히 화력을 높였습니다. 한국당에서는 김진태, 정점식 의원이 투입됐고요. 민주당에서도 이철희 의원이 또 투입이 됐어요. 네. 오전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청문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요.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을 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건데요. 저는 미국 의회 정치를 전공을 했지만 미국 청문회를 좀 여야 의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장 큰 거는 미국에서는 여야 구별 없이 청문 대상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여당도 예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여당 의원은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를 어떻게든 간에 보호해야 된다는 임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거다. 두 번째는 야당 의원 같은 경우 미국은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오면 그럼 바로 정책청문회가 됩니다.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없어요. 어떻게든 간에 조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집중적으로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한쪽은 옹호하고 한쪽은 무조건 비판하려고 하니까 청문회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기능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청문회제도는 2000년 6월 달에 이제 확대가 돼서 검찰총장도 이제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청문회가 끝났을 때에 대통령이 어떤 형태든 간에 마음만 먹으면 그대로 임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방은 굉장히 치열할 텐데 나중에 저는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 내정될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공방만 있다가 결국은 임명될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그렇군요. 정책 청문회가 돼야 되는데 여당은 옹호만 하고 그렇습니다. 야당은 지금 자료 제출 공방만 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1시간 넘게 뭐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자료 제출 공방만 벌이다가 질의응답이 상당히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문회가 10시 시작됐는데요. 그러니까 본 질의가 11시 26분에 됐으니까 거의 1시간 반 동안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허비를 했습니다. 물론 뭐 회의를 하는데 의사진행 발언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의사진행 발언 자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당파적인 입장에서의 공방이 오가는 그런 양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기 검찰총장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보다는 일종의 기선제압을 위한 일종의 아주 기싸움이 1시간 반 동안 지리하게 진행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상당히 귀중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역시나 그러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청문회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뭐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 예측을 했다시피 일종의 윤석열 후보자를 둘러싼 여러 가지 도덕성 논란과 관련해서 이 자신이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동료 후배 검사의 친형의 그 비리 의혹과 관련된 부분과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당시 그러니까 지금 이 유력한 이 정인으로 봤던 윤우진 전 용산서장, 세무서장이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지금 동행명령까지 지금 하자는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은 반대하는 입장.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또 지금 오후 이 청문회가 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낳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이 부분이 지금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한국당이 요청한 5명의 증인 중에서 4명이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과 관련된 인물입니다. 처음부터 관련 질의가 빗발쳤는데요.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내로 강제 송환된 지 22개월 후에 석연찮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들어보세요. 왜 설명을 해야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좀 보내달라. 이게 4급 이상 공무원이면 이게 다 총장,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 당시에 불기소 처분을 한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에요. 황 대표한테 가서 여쭤보세요. 왜 무혐의 처리했는지 그때. 그리고 전 그게 궁금하면 여기다가 황교안 장관, 전 장관 증인을 불러야 됩니다. 좀 얘기 좀 합시다 좀. 지금 제 발언 시간 남았잖아요 지금. 계속 그렇게 중간에 끼어들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으로 계시는 최교일 의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장까지 보고가 안 된다는 겁니다. 해당 검사장도 모르는 사건을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해명하라? 그야말로 정치공세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신 내용이 본질이 아니고요. 네. 의사진행 발언에서만 나온 이런 공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대진, 소윤이라고 불리는 지금 검찰국장, 형이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달라. 한국당에서는 이런 요청까지 오전에 한 상황인데 지금 여기 대해서 좀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어요. 자료 제출 부진하다는 게 한국당 입장인 거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당시의 수사 라인이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 장관이었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최교일 지검장이었기 때문에 수사 책임을 물으려면 거기다 물어라 이런 입장이거든요. 검찰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운영과 관련돼서 조금 좀 비약적인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모두에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온몸을 가지고 이제 방어를 하면은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이게 윤석열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이게 지금 혼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라는 거는 지금 윤석열 그 검찰총장 내정자가 있는 자질과 능력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빗나가 가지고 서로 공방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청문회라는 거는 여야 모두에게 좀 문제가 있는 청문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야당보다는 여당에게 이제 제가 좀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본인들이 야당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그럴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죠. 예를 들어서 동행명령과 관련돼서 굳이 왜 그러면 이거를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황교안을 검증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물타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이제 시간이 끌면서 뭐 하루가 지나가면은 그냥 뭐 어느 정도 대통령이 임명만 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전략적 차원에서 자꾸만 이거를 공방으로 끌고 간다는 거는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자료 제출과 관련돼서는 일정한 부분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지 않으면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오후 청문회도 진행이 또 막힐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청문회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는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뭔가 새로움을 보여준다. 지금도요, 검찰총장이 왜 저렇게 청문회에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냐면 두 가지 아닙니까?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이 두 가지를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과제입니까? 그 부분은 뒤에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게 80% 90%가 되고 나머지가 10% 20%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윤우진이라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훨씬 많은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 같아요. 혹시 여야 청문회 의원들이 검찰총장을 의식해서 지금 사법법사위원회에 6분이 지금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된 상태 아닙니까?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의식해서 오히려 윤석열 내정자에 대한 얘기보다는 다른 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본질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대진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황교안 청문회인지 도대체 정체불명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차재현 교수님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늘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좀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의원들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야당의 공세가 지금 아까 윤대진 그러니까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씨에 대한 문제가 집중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이 과연 그 문제냐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당시 그러니까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의 그러니까 영장이 결과적으로 기각이 됐을 때 최종 책임자, 결재 라인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장관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금 황교안 장관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사안 자체가 결국 정치적 공방으로 지금 치우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이 이야기 자체에 대해서 지금 야당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지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검찰이 관련된 자료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만약에 용산 윤유진 그 전 용산 세무서장이 이 검찰과 관련 그러니까 수사를 받을 경우에는 자신의 동생이 친동생을 통해서 뭔가 뭐 여러 가지 편의를 받든지 하지 그것도 한 달이 건너가서 이 그 자기 친동생과 이 그 선배 검사의 그러니까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의혹을 또 일반 국민들은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친동생이 검사인데 네, 친동생이 검사이고 그 검사도 또 친동생도 아주 잘 나가는 검사인데 그걸 굳이 한 달에 걸쳐서 그렇게 갈 필요가 있느냐는 의혹을 국민들이 상식적인 차원에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걸 제압하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결정적인 증거를 내야 되는데 오늘 오전에 진행된 지금 이 자유한국당 의원들 이와 관련된 질문은 2명을 제가 꼼꼼히 들어보니까 이 나름대로 지금 이제 제기된 정황과 의혹만 이야기하고 있지 그 관련된 물증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 청문회의 초점은 차기 검찰총장의 이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자질과 능력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야당이 소홀감 없이 조금 집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간단해요. 제가 만약에 청문위원이라고 한다면 이 문제는 하나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검찰총장이 된다면 윤대진 검찰국장과 관련돼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답변해봐라. 그래 그게 적폐청산인지를 추구하려고 한다면 이것도 적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돼서 집중적인 감사나 수사할 용의가 있느냐 이 문제로 그냥 끝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방향 속에서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부분 속에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윤우진 그 전 검찰 저 세무소장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니까 좀 본질이 좀 버긋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정권에서 법대로 판단하고 수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오히려 더 국민들이 듣고 싶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윤대중 검찰국장도 아니고 그 형의 지금 의혹이고 여기에 이제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개입을 했는데 이 의혹이 지금 제기된 상황인데요. 오늘 뭐 청문회 시작 1시간 반 만에 윤 후보자가 이제 드디어 입을 떼게 됐는데요. 이때도 야당의 첫 질문도 용산 세무서장과의 인연에 집중이 됐습니다. 윤 후보자의 해명까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우진 씨와 골프를 친 사실이 있었나요? 한두 번 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한두 번? 네. 그 언제쯤 쳤습니까? 제가 2010년에 중수 이과장 온 이후로는 골프를 거의 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그 전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윤우진 씨와 함께 후배 검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용산에 있는 캐피탈 호텔 일식당에서 저녁 식사 함께 하고 고급 양주 함께 마신 사실이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 거로 기억이 됩니다. 없는 거로 기억한다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윤석열다운 답변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제가 1년에 한두 번 윤대진 검사 형인 그 윤우진 서장을 만나서 식사한 거는 맞는데요. 그리고 캐피탈 호텔 그 일식당도 제가 가본 기억이 납니다. 점심시간에. 그런데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는 원래 양주를 잘 안 먹습니다만은 거기서 무슨 고급 양주 먹고 저녁 식사를 과하게 한 기억은 전혀 없습니다. 네, 참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지금 다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1년에 뭐 한두 번 받고 식사도 했고 골프도 친 건 맞지만 변호사를 소개해 주지는 않았다. 여기 이제 녹취에는 없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오늘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이 주광덕 의원은 당시 그때 시점에 모 주간지에 보도됐던 내용을 갖고 지금 다시 윤 후보자를 공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보도에 보면 이 당시 그 윤우진 서장 전 용산 세무서장의 차명폰에 당시 변호인이 보낸 문자에 보면 이 지금 윤 후보자의 소개, 그러니까 윤석열 그러니까 검사의 소개로 지금 변호사에 선임된 누굽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갖고 기자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소개를 한 것처럼 시인을 했는데 이 기사가 틀린 것이냐고 지금
물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은 정확한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렇게 시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과 윤석열 총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아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강직한 이미지가 네. 아니다. 그것이 잘못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러니까 이 취소 관계 때문에 이 검찰권 행사가 사실 이렇게 왜곡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이런 사람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자질이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강하게 지금 아마 파고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이나 추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한 방이 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법 개혁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너무 조금밖에 오전에 들을 수 없어서 좀 답답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오늘 또 한국일보에서 이런 단독 기사가 있어서 이 질의도 오늘 관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이름도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르내렸는데요. 윤 후보자가 지난 4월에 양 원장과 사적으로 만났다 이런 의혹이 또 제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요. 윤 후보자는 오보다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양정철 원장을 만난 사실이 없다는 겁니까? 만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만난 건 사실이잖아요. 4월에 만난 기억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 만났습니까? 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언제쯤 만났다? 아니 그러면 그 수첩에다 적어놓고 만나는 아니, 것도 그게 아니고 아니라-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후보자께서도 수사할 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도 언제쯤 만났다? 이 이례적인 일 뭐 아닙니까? 연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금년 금년에. 1월 1, 2월경 한 1, 2월 정도, 한 2월경 2월경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금년 예. 2월경으로 네네. 답변하시는 거죠. 네네. 양정철 씨를 언제 처음 만났습니까? 아, 그분은 알게 제가- 된 경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가 2015년에 그 대구 고검에 근무하던 시절인데 그 연말에 이제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제가 그 식사 장소에 나갔더니 그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양정철 씨 만난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완전 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분을 만난 거는 다 그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요. 그리고 뭐 좀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총장으로 취임을 한다면은 글쎄 저는 그렇다면은 우리 여야 의원님들도 좀 기회 될 때마다 참 자주 뵙고 또 좀 말씀도 듣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많이 좀 유의하고 부적절한 것은 조심을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왜 만났느냐. 야당은 지금 이 부분을 또 부각하고 싶어하는 오늘 측면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은 만난 건 맞는데 4월에 만난 건 아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는 좀 오보다 이렇게 지금 오전에 답변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4월이 아니라 1월, 2월 정도로 기억을 한다고 2월 하니까 정도? 예. 아마 시차가 좀 있는 것 네네. 같아요. 만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이 있는데요. 지금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경 수사권 조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그래서 역대 검찰총장이 항상 검찰 개혁을 하는데 별로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총장이 대부분이 대통령의 코드와 맞는 분들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과연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얘기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말이 오가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의심을 하다 보니까 검찰 개혁이 핵심적으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냐라고 아마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이 YTN을 통해서 수없이 얘기했지만 절대로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민주연구원의 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또 양정철인가라는 거죠. 예. 지금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과학단체장들도 만나고 최근 보도를 보면은 뭐 해외에 있는 연구단체와도 만나고 이게 지금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면 예. 어떤 의심을 받게 되냐면 대통령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시 문재인 친정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게 되고 또 양정철은 뭐 누가 보다도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검찰총장 그 내정자를 지금 어쨌든 간에 만났다는 것에 대해서 자꾸만 의혹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양정철 원장이 이제는 물론 이제 야인 생활이었다고 네. 해서 만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차후에라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절에는 행동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서 끝까지 그냥 복심으로만 남았어야 된다. 이제는 뭐 양정철 원장이 원장은- 됐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네. 향후 행보에 아. 모든 것을 본인이 예. 다 총선을 진두지휘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예. 민주당 자체 내에서도 분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예. 있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떤 만남이라도 이제 의혹의 눈길이 보태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총선 그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발언으로 봐서는 뭐 정체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뭐 윤석열 후보자의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이력을 보면 정치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거리를 두고 있는 네. 좀 불가근 불가원 등거리 외교를 하는 듯한 등거리 그런 모습을 외교. 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게 지금 그 뭡니까 의혹이 집중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 검찰의 독립성을 정치적 독립성을 과연 지켜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뭐 많은 국민들이 아마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걸어온 길을 보면 나름대로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공교롭게도 올 연초에 지금 양정철 원장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뭐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예.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그 내용이 뭔지를 파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윤석열 후보자의 답변을 들어보면 약간은 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인지상정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2015년 말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차원에서 인재 영입 차원에서 자신이 한직에 가 있을 때 영입하려고 만났을 때 그때 자기가 끝까지 고사를 했고 그 뒤로 여러 번 전화가 왔을 때도 예. 끝까지 고사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미안함 약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양정철 원장이 이 정권 출범하고 나서 뭐 잊혀진 권리를 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상당히 좀 이 정권부로부터 그러니까 소외된 그런 상황에서 야인의 신분이 있을 때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서 기우겠을 때 내가 한 번쯤 만나주는 것도 약간 인지상정 차원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아마 지금쯤은 아마 조금 후회를 하고 있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이런 의혹들을 아마 잘 반출을 한다면 아마 총장으로 만약에 취임하게 됐을 경우에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는 데는 아마 상당한 오늘 좋은 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훈이 될 것이다. 예. 예. 자, 오늘 또 하나 이제 관심 포인트가 지금 청문위원으로 나선 뭐 한국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 뭐 선진화법이든 폭력 뭐 혐의든 해서 고소 고발이 상당히 많이 되는 의원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재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도 여야 의원 간의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듣고 오시겠습니다. 재판받을 때 국정감사나 법사위에 나오면은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재척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한국당이나 민주당 공이 국회 선진화법에 검찰 고발이 돼가지고 수사를 받지 않고 기피하고 있는 의원들이 언론에서는 12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필요하시다면 저희도 뭐 저희 고발된 사람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이 나 좀 빠지라 그러지 않았냐? 좋습니다. 그런 적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빠지셨습니까? 빠지셨냐고요? 우리 당은 고발당한 사람들 다 빠지면 할 사람도 없어요. 50몇 명 고발돼가지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로. 상대 국회의원을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이 청문회를 고민해봐야 된다는 식의 말씀하시는 이 선배님이 과연 의회주의자이고 이 법사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저는 심각한 모멸을 느끼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께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제원 의원님 굉장히 화가 나셨는데 지금 재척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공방을 벌이다가 김진태 의원이 고발당한 사람 다 빠지면 우리는 50명 넘게 고발을 당했기 때문에 할 사람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웃거든요. 이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상적 같으면 정말 그렇다면 처음부터 청문회 열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청문회가 열린 다음에 그걸 가지고 문제 삼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방향이 틀렸다, 한참 틀렸다라고 보는 이게 겁니다. 문제가 된다 생각했으면 그럼 열리기 청문회 열기 전에 전에 이 문제를 해야지. 된다.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일단 청문회가 열리면 미국 의회 같은 게 일단 열리면 그 열린 것에 집중을 해야지 다른 걸 가지고 자꾸만 이런 식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자유한국당을 흔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의심받게 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니 법사위는 딴 것도 아니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은 일단 무죄 추정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충실하게 가져가야지. 그렇다고 와서 지금 예를 들어서 재척 사유가 되니까 안 받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조금 그 핀트가 좀 안 맞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왜 청문회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점심을 좀 드시면서 좀 숙고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오후 청문회에 들어가서 청문회의 본질에 좀 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했으면 이전에 따져야지 왜 이렇게 귀한 청문회 시간에 그렇습니다. 따지느냐 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박지원 의원이 나 재판 받을 때 나 빠지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그래서 빠졌냐 이렇게까지도 공방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재척 사유가 따지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그렇죠. 겁니까? 일단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기소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 수사의 주체가 검찰인데 그 검찰의 총 수사지 사령탑이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이해하고 충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척 사유에 의해서 사실 빠지는 것도 사실 맞는 것이 이 원칙이죠. 그리고 사실 뭐 김진태 의원 뭐 우스갯소리로 우리 당은 50명이 지금 현재 기소돼 있기 때문에 할 사람 없다고 하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 수가 50명인가요? 아니잖아요. 111명입니다. 111명입니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의원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해 충돌이 있는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특히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법사위원도 아니에요. 이번 청문회를 위해서 사보임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차원에서는 이번 청문회를 상당히 정치적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그러한 의도를 갖고 이렇게 지금 사보임을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특히 이번 그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상당히 이 고소 고발이 많이 된 그러니까 의원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도 아주 강하게 하고 논리 자기 주장도 강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공교롭게도 전부 다 지금 한국당 의원들 지금 그 법사위원들 같은 경우 전원이 전부 다 지금 그 고발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전부 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지금 그렇게 지금 법사위원으로 지금 보임돼 있다는 그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조금은 고개를 갸웃거릴 수 있는 상황은 분명해 보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고소고발된 사람이 앞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검찰총장의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런 의혹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이전에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오늘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혹들 뭐 자료 제출 과정에서 공방이 있었는데요. 병역 면제 관련 공방도 좀 있었습니다. 부동시 관련해서 이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야당에서는 지금 바로 가서 이제 측정을 하면 증명이 된다는 얘기고 여당은 나이 들면 이거는 시력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없다 이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그 입장을 이렇게 표명하는 모습 볼 수 가장 좋은 있었는데요. 거는 뭐 제가 듣기에는 야당 의원들은 고교 시절의 그 기록부를 가지고 오면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한 거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거 빼고 다른 거 빼고 예를 들어 거기에 시력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적극성을 가진다고 한다면 이 자꾸만 이거를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면서 항상 조언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조언이 뭐냐면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best policy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조금 이건 지금 이런 거를 가져야 돼요. 여당 의원과 지금 청문 내정자는 야당 의원이 물어보는 거는요. 국민이 물어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자기를 공격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국민이 물어본다는 입장에서 이거를 해명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래야지만이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도덕적 우월성을 가지고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만 피하고 나서 총장으로 임명받은 다음에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그거보다는 아주 굉장히 성실하게 답변하고 성실하게 자료도 좀 제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 그동안 가져온 여러 가지의 그 행위를 보면은 다른 어떠한 검찰총장 내정자들보다도 도덕적 면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는 거를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 대한 자신감을 갖고 이 부분에 오후에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해명도 하고 그리고 자료도 제출하고 그런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자료 제출이 한 1000건이 보통 넘더라고요. 뭐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전에 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은 이 정도의 자료 제출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사실 뭐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짧은 시간에 어떤 그 한 사람의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파헤치기 위해서는 상당히 자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 지금 자료 제출 논란은 지금 어제 오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과거 집권 시절에도 이 자유한국당이 정권 시절에 그러니까 지명했던 후보자들의 자료 제출이 상당히 부실하다. 또 그리고 관련 증인들이 상당히 자취를 감춘다. 이 이야기가 상당히 오랫동안 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지금 청문회와 관련해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도덕성과 관련된 부분은 이 지금 사전 검증 차원에서 정부가 이 후보자를 지명하기 이전에 미리 다 끝내고 그 관련된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보내주고 이 청문회에서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책 검증에 이렇게 초점에 맞추는 그런 식의 제도 보완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 이야기조차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청문회 시작하면 자료 제출 공방 벌이다가 오전 질의는 정말 듣고 싶은 얘기는 조금 이게 거의 공식화된 상황인데 조금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7가지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투기 문제 포함인데 병역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부가 얘기하는 7대 이 가치 자질과 관련된 그 자료만이라도 실은 청문회의 장에 제출을 하면은 훨씬 이러한 공방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미국 의회는 그렇게 합니다. 백악관이 검증한 모든 자료를 의회에 결국은 제출을 해서 추가적인 거 이외에는 그 자료를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왜 그게 중요하냐면요. 단순한 자료 제출이 아니에요. 청와대가 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는 그 제도가 있다면 굉장히 신중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 검증이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장치가 견제 장치 하나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오늘 가장 이제 듣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법개혁 부분에 대한 윤 후보자의 생각의 가치관이 어떠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 말미에 조금 저희가 그 생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윤 후보자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 개혁 논의는 이미 입법 과정에 있고 그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에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강자 앞에 엎드리지 않았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의 소임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다하고 헌신하여 든든하고 믿음직한 검찰로 거듭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은 이제 모두 발언에서 본인의 생각을 밝힌 내용인데요.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다. 정해진 법의 집행자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좀 묻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무일 검찰총장은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논리대로 한다면은 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다는 걸 수없이 얘기했다. 그러면 본인이 검찰의 조직에 관련돼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2013년 10월 달에 나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게 줄 쓰지 않는다. 그건 조직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임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위해서 얘기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잘못된 거냐?
라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국회에다 내버려 두면은 왜 이 문제를 가지고 검경수사권조정이 지금까지 지연될 수 있었을까? 예. 오히려 명확하게 무엇이 검찰이 추구하는 핵심적 사항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만이 검찰 개혁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뭐 방관자적인 건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모든 것을 다 국회가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과연 검찰 개혁에 대한 기본적인 이 정부가 추구하는 철학과 과연 공유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집중적으로 아마 오후에 저는 여당 의원이 그걸 물어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근데 여당 의원 조응천 의원이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예. 공수처 설치 뭐 이런 부분에 좀 반대 목소리를 예. 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철희 의원으로 교체가 됐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그 교체 이유에 대해서 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예. 조홍천 의원이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지금 검찰 기수로 따지면 조홍천 의원이 선배예요. 근데 또 학교로 따지면 윤석열 후보자가 또 선배예요. 네. 약간 그런 두 사람의 껄끄러운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조홍천 의원이 이 지금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공수처 설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미리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조홍천 의원의 양해를 구해서 예. 지금 아마 사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홍천 의원이 입장을 그러니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 사보임돼서 들어간 분이 이철희 의원이에요. 이철희 의원은 뭐 잘 알다시피 상당히 또 나름대로 뛰어난 언변과 또 나름대로 논리력을 갖추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그 후보자에 대한 이게 지금 청문회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공방으로 흐를 경우에 예.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학 논리를 적절히 세워서 현장에서 대처하기 위한 나름대로 하나의 그 지금 전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그 질의가 조금 뒷부분에 있었는데 금태섭 의원이 질의를 했고 생각을 요목조목 본인이 잘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요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수사권 그 수사 지휘권을 유지를 하되 직접 수사권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오늘 좀 생각을 내비쳤습니다. 예, 그렇게 저도 뭐 비슷하게 들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 협력의 관계지 상하의 관계는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검찰과 경찰이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협조를 해서 수사를 하되 그러나 지금 당장 검찰의 모든 수사지휘권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 네. 지금 반부패 대응 능력 자체가 상당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주장을 했는데 바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예. 약간은 제가 봤을 때는 소극적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예. 지금 오늘 그 오후 청문회에서는 아마 두 분 의견을 좀 들어서 본질에 좀 집중하는 질의응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검찰 개혁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하나 축이 이제 조국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예. 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렇게 되면 이제 또 청문회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자신에 대한 해명글을 몇몇 그 여당 의원들에게 보내서 야당 의원들에도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조국 민정수석은 대학교 교수가 아니에요. 예. 청와대의 민정수석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위치에 있으면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어떻게 지금 민정수석이 여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3대 의혹 관련돼서 해명하는 거를 셀프 검증이라고 지금 언론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서 봤을 때 오히려 이것이 많은 그 언론이라든 쪽에서는 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법무부 장관으로 가기 위한 사전적인 나름대로의 과정이 지금 거쳐지고 있구나라고 예. 얘기를 하다 보니 그 의혹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름대로 민정수석의 업무에 충실하다면은 이런 나름대로 언론 보도는 나오지 않았을 텐데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본인 스스로가 조급하다 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본인이 장관이 되고 싶은 의지가 훨씬 더 강한 게 아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예. 거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할 수 있는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셀프 검증이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대통령 그동안 얘기를 모아보면 본인의 의지라기보다는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그 느낌은 드는데 진짜 임명이 되면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또 조국 청문회가 될 수도 있는데 이때 또 여야 의원의 공방이 오늘처럼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그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일단 국정 수행 평가 보시면 이게 판문점에서의 남북미 정상 영향이 아직도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50%를 넘어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사이에 그 갭을 많이 벌렸는데요. 앞서 저희가 그 오전 뉴스 시간 중에 이 수치는 제대로 내보내드렸는데요. 이 꺾은선 그래프를 조금 잘못 내보내드린 점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점 지금 사과를 드리고요. 자, 이번 국정수행평가를 보셨을 때 김영준 교수님, 이번 이 포인트에서는 뭘 좀 집중해서 봐야 될까요? 어느 정도 예상됐었던 지금 결과라고 보는데요. 그 판문점 회동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지난주에 비해서 대통령 지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47.6에서 57.3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근데 저 세부적으로 보니까 참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저게 왜 그러냐면 대통령의 지지층과 진보층에서부터 지지가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보수 계층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TK 지역에서 무려 7.7%포인트가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적적 국정운영자가 지금 한 3.7% 정도 높게 올라가 있는데 반해서 평균보다 훨씬 높아지는 계층이 TK가 7.7이고 그리고 PK 지역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5.5%, 50대 5.9, 60대 5.2. 그럼 이것이 갖고 있는 함의는 뭐냐라는 겁니다. 이게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나왔을 때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보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다시 또 이게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왜냐하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당이 그래서 더욱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반면에 야당한테 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경제가 나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정부를 비판하지는 않는다, 국민들이. 그러니까 경제가 평화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60대, 50대 이상의 보수층에서도 이번에 부분은 평화를 위한 하나의 나름대로의 대통령의 노력에 대한 평가를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현 정부에 대한 한반도 프로세스에 대해서 반대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의 지지층을 끌어들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그렇습니다. 주목해서 봐야 된다. 야당도 그렇게 봐요. 여당도 이번 조사 결과가 주는 굉장히 커다란 함의를 저는 YTN 조사 결과를 여야가 잘 신중하게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계층에서의 변화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함의를 좀 굉장히 좀 숙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지난주 여론조사니까요. 그 주 초에는 남북미 정상의 그 판문점 회동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가 그 일본의 경제 보복 얘기가 나오면서 조금 빠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지난 한 주 통틀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 수치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이냐,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정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지금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일본과의 외교 마찰에 인해서 경제 보복이 시작되면서 이제 만약에 경제적인 여러 가지 타격들이 아마 과시화되고 실질화될 때에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평가 그러니까 수행 자체도 상당히 좀 다소 초락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 그 지지율, 정당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좀 보실까요? 민주당도 조금 빠졌고요. 한국당은 27.9%까지 빠진 이런 상황이네요. 그리고 지금 눈에 띄는 것이 기타 정당이 지금 2.0%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공화당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연관성이 있어요. 한국당 지도가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2.7%포인트에서 20%대로 떨어졌는데 TK 지역에서 10.6%포인트 떨어졌어요. TK 지역에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6.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건 어떤 영향이라고 그러니까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대응하고 하는 부분 속에서
이거를 우리 공화당의 효과냐 예. 아니면은 이게 뭔가 보수가 분열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저 빠진 것이 저 기타 정당 쪽으로 간 건지. 그렇습니다. 그 부분 예. 속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앞으로 이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우리 공화당이라는 거는 결국 친박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TK하고 60대 이상에서 이렇게 많이 빠졌다는 얘기는 현재 자유한국당에 갖고 있는 정체성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수 측에서 혼돈이 오고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저렇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그 추론이 맞는다고 한다면 30%대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다.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20% 그렇게 되면 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다른 예. 거는 몰라도 저는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향후에 지지를 네. 끌어올릴 수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숙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여론조사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예, 저 부분을 한국당에서 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 네네네. 된다 얘기를 해주셨고요. 오후에도 저희가 이제 청문회 생중계해드릴 예정인데요. 이때는 정말 국민의 검찰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응답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운전을 하고 있는 이대호입니다. 대통령님 지금 택시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네, 기사님께서 이렇게 압력하게 되면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위로만 수입의 30%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세요. 약간 식용유가 뭐 얼마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 조명이 되는 겁니까? 이걸 다 채우면 이틀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20시간 동안. 그러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그동안은 전 세계의 많은 인류들에게 빛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 뭐 캠핑을 한다든지 뭐 야외 활동을 할 때 사용하시겠네요? 아, 네, 그렇게는 생각 못했는데 저희가 적극하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탈 디자이너 정우섭입니다. 제가 그린 공룡은 스테고사우루스, 토리토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제가 그린 공룡은 장바구니에도 나와 있고 더 많은 제품들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저요. 예, 아주 훌륭합니다. 네. 쇼핑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버그를 골라보세요. 예. 여사님 끄지라고 해주세요. 여기도 디자이너입니다. 아, 예. 예, 좀 이렇게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예, 정말 디자인이 정말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말 좋아하겠는데요. 네, 10만 원 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무척 덥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지금 전국 기온이 얼마나 올라 있는지 1분 뒤에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사서 고생하지 말고 방 잡지. 트리바고에선 여러 웹사이트의 호텔 가격들을 한눈에 비교 검색해주니까 호텔도 가격도 마음에 딱! 호텔 트리바고. 신용 때문에 중고차 구입이 어려우십니까? 미드카에서는 신용이 낮아도 현금 한 푼 없이 중고차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금리 5%, 최장 72개월 할부 혜택까지 1688-7373. 천태만상 인간세상 꽃배달은 싸다구 185-4900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날에는 싸다구 플라워. 신용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빛을 잃어가는 우리의 사회.
고려 신용정보가 밝히겠습니다. 당신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고려 신용정보. 서울 등 중서부 지역에는 여전히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8.2도까지 올라서 무척 후텁지근한데요. 한낮에는 32도까지 높아지면서 어제만큼이나 덥겠습니다. 특히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서울 등 내륙 곳곳에 소나기도 지날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제주도는 남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동해안에는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오늘 종일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고요. 오후에는 수도권과 충청 북부, 남부 내륙 쪽으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와 소나기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지만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32도, 춘천과 대전 31도, 이천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28도, 대구는 26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이 낮겠습니다. 내일까지는 33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남부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면서 폭염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낮 동안 불쾌지수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쉽게 지치고 짜증이 나기 쉬우니까요. 오후에는 보다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네, 뉴스NUC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1시 반부터는 노종면의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